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보험주치 운영자 홍팀장입니다. 태아보험 가입 시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보장기간입니다. 태아보험의 보장기간을 30세로 할 것인가 아니면 100세로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 기준은 앞서 동영상을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30세 만기로 가입할 경우 30세 이전에 예상치 못한 병력이 발생하여 30세 만기 시 새로운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계약전환 제도에 대해서도 각 보험사별 차이점을 비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별 태아보험의 계약전환 제도가 모두 동일하지 않고 전환 조건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의 선택 기준, 그리고 보험사별 계약전환 제도의 차이점을 비교해드린 동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못하셨다면 먼저 시청하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전환 제도는 30세 만기 시 100세 만기로 계약 전환할 때 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인보험으로서 중요한 보장들을 안정적으로 계속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계약전환 제도는 첫째, 전환 시점의 보험료율이 아닌 최초 가입 시점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약 전환 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계약 전환 시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보험료 납입 방법이 일시납이 아닌 월납 형태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어떤 경우에도 계약자가 계약 전환할 때 제약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은 계약 전환 제도의 최소 필요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약 전환 조건을 갖춘 태아보험으로서 추천드리는 30세 만기 태아보험은 메리츠화재 내맘 같은 어린이 보험, 현대해상 구댕굿 어린이 종합보험, 하나손해 1등 엄마의 똑똑한 자녀 보험, 흥국화재 마음 편한 자녀 사랑 보험 등입니다. 그리고 태아보험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태아보험에서 중요한 보장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태아보험의 설계안을 보신다면 쉽게 이해하시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아프거나 다칠 때 보장받는 보장성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보장은 실손의료보장과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그리고 질병 및 상해, 후유장애 등입니다. 이 5가지 보장이 보장성 보험의 핵심이기 때문에 얼마나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 보험이나 성인 보험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태아보험의 경우 위 조건에 추가하여 태아가 출생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저체중, 선천성 질환, 주산기 질환 등 태아 관련 보장도 함께 비교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중에서 실손의료보장은 금감원에서 보장 조건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보험사의 보장 조건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2018년 3월까지는 태아종합보험 한 상품에 실손의료보장과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상해 및 질병에 대한 후유장애, 태아 관련 보장, 수술비 및 입원 일당 등 기타 다양한 특약들을 모두 추가해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4월부터는 실손의료보장은 태아종합보험에 추가할 수 없고 단독 실손의료보험이라는 별도 상품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태아보험은 기본적으로 태아종합보험과 단독 실손의료보험 두 상품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결국 태아보험은 실손의료보장을 제외한 종합보험으로서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후유장애, 태아 관련 보장 등을 중심으로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럼 앞에서 추천드린 30세 만기 태아보험 설계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세 만기 태아보험은 제가 운영하는 보험주치 네이버 카페에 올린 비교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주치 카페의 비교제를 보실 분들은 지금 보시는 동영상 하단에 있는 보험주치 카페 바로가기 주소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를 클릭하시면 보험주치 카페 메인 화면을 보실 수 있고 보시는 화면 좌측 메뉴 중 태아보험 카테고리에 있는 태아보험 설계안 비교를 클릭하시면 여러가지 태아보험 관련 보험사별 비교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최근에 정리한 34만기 태아보험 보험사별 비교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안내드리는 태아보험 34만기 보험사별 비교 자료는 2019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먼저 후유장애입니다. 후유장애는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로 구분됩니다.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 모두 3% 이상부터 보장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해 후유장애의 경우 여러가지 후유장애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후유장애는 일반 상해 후유장애입니다.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하나손해보험, 흥국화재 모두 1억 원 이상 후유장애를 가입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단순 비교를 위해서 1억 원을 기준으로 설계하였습니다.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하나손해보험, 일반 상해 후유장애 3%부터 해서 보장되는 조건으로 1억 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흥국화재의 경우 3%부터 보장되는 조건을 두 개의 특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상해 후유장애 80% 이상 조건과 일반 상해 후유장애 80% 미만 조건입니다. 이는 일반 상해 후유장애 3%부터 100%까지 보장되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질병 후유장애는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하나손해보험 모두 5천만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태아보험에서는 질병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 금액 한도가 5천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개 보험사 모두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흥국화재의 경우 질병 후유장애는 80% 이상 조건과 3%부터 80% 미만 그리고 20% 이상부터 80% 미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부터 보장되는 조건은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20%부터 보장되는 조건으로 2천만원 추가 구성이 가능합니다. 흥국화재 질병 후유장애 보장 금액을 정리해보면 3%부터 19%까지 즉 20% 미만까지는 3천만원까지 보장되고 20% 이상부터 80%까지는 3%부터 보장되는 조건 3천만원과 20%부터 보장되는 조건 5천만원을 합산하여 5천만원 보장되는 조건입니다. 20% 이상으로는 타사와 동일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3%부터 20% 미만 조건에서는 보장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의 경우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 이외에 추가로 4대 장애 진단비를 500만원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메리츠화재 3대 장애 진단비 300만원 추가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은 상해 12대 장애 진단비 1000만원과 질병 12대 장애 진단비 1000만원 추가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측면에서는 장애 진단비까지 포함하여 가입 조건이 우수한 하나손해보험이 가장 경쟁력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태아 관련 보장입니다. 태아 관련 보장 중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저체중아 육아병입니다. 여기서 저체중이라는 것은 2.5kg 이하 조건을 얘기하며 4개 보험사 모두 동일합니다. 보장 시점은 3일째부터 보장이 됩니다. 현대해상의 경우 저체중아 입원 일당 5만원 보장됩니다. 그리고 메리츠화재 5만원 구성 가능하고요. 하나손해보험 2만원입니다. 흥국화재 10만원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손해보험에서는 극소 저체중아 입원 일당을 3일째부터 보장받는 조건으로 해서 1만원 추가 가입 가능합니다. 여기서 극소 저체중이라고 하면 1.5kg 이하를 말합니다. 다음은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또는 주산기 출생 전후 관련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현대해상의 경우 1만원 가입 가능합니다. 메리츠화재 타사와 달리 저체중아 육아 비용과 신생아 입원 일당을 동일한 특약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흥국화재 1만원 구성 가능합니다. 다음은 출생위험 보장입니다. 현대해상의 경우 출생위험 보장 등으로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19년 8월부터 신생아 장애 출생 진단비와 저체중아 출생 담보로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이 개정되었습니다. 동일한 보장은 아니지만 가입 담보가 나눠졌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리츠화재 출생위험 담보로 1000만원 가입 가능합니다. 하나손해보험 출생장애 위험으로 1000만원 가입 가능합니다.
흥국화재 출산 위험으로 100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약 이름이 좀 다르고 가입 금액에 좀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가입 기준으로 했을 때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흥국화재의 경우 저체중아에 대한 부분은 2.5kg 이하 출생 시 가입 금액의 50%, 즉 100만원에 50%인 50만원을 보장받고 2kg 이하 출생 시 가입 금액의 100%, 즉 가입 금액 100만원에 100%인 100만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2.5kg 이하 가입 금액의 5%인 50만원, 그리고 2kg 이하인 경우 가입 금액의 10%인 100만원을 보장받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의 경우 저체중아에 대한 진단비 보장 기준이 없습니다. 흥국화재 저체중아 2.5kg에 대한 부분은 보장하지 않고 2kg 이하인 경우 가입 금액의 10%, 즉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장애에 대한 진단비입니다. 현대해상은 신생아 장애 출생 진단비 10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관에서 정한 장애로 인한 경우 가입 금액의 20%, 즉 200만원을 보장받고 약관에서 정한 심한 장애 시 가입 금액의 100%인 1000만원을 보장받습니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약관에서 정한 장애 시 가입 금액의 20%, 즉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을 보장받고, 그리고 신생아가 약관에서 정한 심한 장애 시 가입 금액의 100%인 1000만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하나손해보험의 경우 신생아에서 정한 신생아 약관에서 정한 장애 출생 시 20%인 200만원을 보장받고, 그리고 신생아가 약관에서 정한 심한 장애로 출산 시 100% 1000만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흥국화재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출생 시 가입 금액의 100%인 100만원을 보장받고 심한 장애 출생 시 가입 금액의 300%인 300만원을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장애에 대한 진단비 기준은 현대해상, 그리고 메리츠화재, 그리고 하나손해보험 3사 모두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메리츠화재에서는 특정 선천 이상 진단비 100만원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년 보장입니다. 선천 이상 진단비에서 혀 유착증, 대설증, 혀의 기타 선천 기형, 그리고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부위계를 제외한 선천 이상 진단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주 이내 조산 치료비에 대해서 300만원 구성이 가능합니다. 27주 이내 조산 치료비에 대해서는 현대해상의 경우 일시납 보장이기 때문에 다음 카테고리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대 질병에 대한 4사의 보장 기준을, 가입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암 진단비입니다. 최근에 일반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라고 되어 있던 것이 유사암 제외를 한 조건으로 진단비 특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유사암 진단비가 별도 특약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암 진단비는 모든 암 진단비 중에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진단비입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사암만 제외한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성 종양이라고 정상적으로 진단받는 암이라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해상의 경우 유사암을 제외한 암 진단비, 즉 일반암 진단비는 7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메리츠화재 1억원 한도, 하나손해보험 1억원 한도, 그리고 흥국화재 1억원 한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대해상은 부족한 암 진단비에 대해서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소외감과 유사암을 제외한 조건으로 해서 3천만원 이상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유사암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유방암, 자궁암, 방광암, 그리고 전립선암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현대해상의 경우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3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타사 대비 보장 범위가 다소 좀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입니다. 유사암 진단비는 현대해상 5천만원, 그리고 메리츠화재 5천만원, 하나손해보험 4천만원,
흥국화재 5천만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암 진단비로서는 현대해상의 경우 11대 특정암 진단비 3천만원, 다발성 소암 5천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리츠화재 태아보험에서는 5대 고해감 진단비 5천만원 추가 구성이 가능합니다. 5대 고해감 대신에 11대 특정암 5천만원을 추가로 구성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감안했을 때 여기서는 5대 고해감 진단비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손해보험은 소아백혈병 진단비 2천만원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국화재는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1천만원과 갑상선암 진단비 1천만원 구성이 가능합니다. 암 진단비 가입 조건으로서는 메리츠화재가 일반 암 진단비의 가입 금액 한도가 높고 하나손해보험 또한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사 대비 메리츠와 하나가 다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2대 진단비 관련 보장입니다. 현대해상의 경우 뇌혈관 질환 진단비 3천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뇌졸중 진단비와 합산하여 3천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3천만원 이외에 추가로 뇌졸중 진단비 구성은 불가합니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뇌혈관 질환 진단비 가입 한도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뇌졸중 진단비 1천만원을 포함하여 3천만원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하나손해보험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뇌졸중 진단비를 별도로 구성할 수가 없고 2대 질병 진단비라고 해서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을 동시에 보장하는 특약으로 3천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대 질병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하나의 특약으로 보장하는 특약을 통해서 2천만원 추가 구성이 가능합니다. 흥국화재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원 구성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뇌졸중 진단비 2천만원 추가 구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뇌혈관 및 뇌졸중 가입 한도는 4천만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현대해상의 경우 3천만원, 추가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2천만원 추가 구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메리츠화재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원과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3천만원 구성이 가능합니다. 흥국화재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원과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2천만원 구성이 가능합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의 가입 조건만으로 볼 경우에는 현대해상이 3천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입금액 한도 측면에서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뇌졸중 질환 진단비 합산했을 때 4천만원을 보장하는 흥국화재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는 현대사의 경우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원이기 때문에 합산하여 5천만원 조건이지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가입 금액 한도가 높은 현대해상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 측면에서는 하나손해보험도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동시 가입하는 2대 질병 진단비 특약을 통해서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한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2대 질병까지 포함하면 5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이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타사는 여기 지금 색깔을 좀 달리 표시한 부분이 계약 전환이 가능한 특약들입니다. 그런데 하나손해보험에서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별도 특약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특약은 계약 전환이 가능하지만 지금 보시는 2대 질병 진단비와 2대 질병 진단비 두 개의 특약에 대해서는 계약 전환이 불가합니다. 일반적인 어린이 보험을 통해서 가입할 때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별도의 특약으로 구성할 수 있지만 태아보험에서는 2대 질병 진단비 특약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아쉬운 단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대 질병의 진단비 이외에
다른 담보에 대한 보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암수술비 반복 지급되는 조건입니다. 현대해상 1000만원, 메리츠화재 1000만원, 하나손해보험 1000만원, 그리고 흥국화재 500만원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하나손해보험의 경우 4대 유사암을 제외한 조건의 암수술비 최초 1회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 추가 구성이 가능합니다. 유사암 수술비입니다. 유사암 수술비는 현대사의 경우 암 수술비에서 일반암 수술비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이 가능하고 메리츠화재의 경우 별도 특약을 통해서 5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나손해보험의 경우 암 수술비 반복 지급 조건에서 기본적인 갑상선암에 대한 조건은 암 수술비에 대한 조건의 20%인 200만원을 보장하고, 그리고 기타 피부암이나 경계성 종양, 그리고 제자리암에 대해서는 1000만원 가입 금액의 10%인 100만원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흥국화재의 경우 암 수술비 기준에 쓸 때 20% 조건인 1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양성 뇌종양에 대한 보장 조건입니다. 현대사의 경우 3000만원까지 구성이 가능하고, 메리츠는 500만원, 그리고 하나손해보험의 경우 특정 양성 뇌종양 진단비에 대해서 500만원 구성이 가능합니다. 보장 조건은 타사의 양성 뇌종양 진단비보다 약간 작은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흥국화재의 경우 양성 뇌종양 진단비를 추가 구성할 수는 있는데 일반암 진단비와 합산하여 1억원 한도이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비를 위해서 최대 1억원까지 구성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성하지 못하고, 만약에 일반암 진단비의 가입 금액을 좀 줄인다면 줄이는 만큼 한도 내에서는 추가 구성이 가능합니다.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입니다. 현대해상 500만원, 메리츠화재 500만원, 그리고 흥국화재 500만원 구성이 가능합니다. 하나손해보험의 경우 타사와 달리 항암 방사선 치료비와 항암 약물 치료비를 따로 구분하여 보장하고 있습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비는 1000만원, 그리고 항암 약물 치료비 500만원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대질병 관련된 수술비입니다. 뇌혈관 질환 수술비 메리츠화재 1000만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1000만원 구성이 가능하고, 하나손해보험의 경우 구성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흥국화재의 경우 뇌혈관 및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로 1000만원 구성이 가능합니다. 메리츠화재와 흥국화재의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의 조건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대해상은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뇌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은 타사 보장 범위가 동일하지만 하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수술만 보장하는 조건과 달리 현대해상에서는 심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약간 더 보장 범위가 넓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번 일당입니다. 상해 2번 일당, 질병 2번 일당,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하나손해보험 모두 각각 3만원씩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흥국화재의 경우 상해, 질병 동시 2번 일당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3만원 구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눠져 있는 경우와 동일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해, 중환자실 2번 일당 모두 10만원 한도, 질병 중환자실 2번 일당 모두 10만원 한도로 구성하였고, 선천 2번 일당, 현대해상은 1만원 한도, 메리츠화재 3만원 한도, 그리고 흥국화재 1만원 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하나손해보험 구성 불가합니다. 상해 2번 일당과 질병 2번 일당은 대부분 5만원까지 구성이 가능하고, 중환자실 2번 일당의 경우 보통 20만원 또는 30만원까지 구성이 가능하지만 보험료 예산을 감안했을 때 2번 일당은 3만원, 그리고 중환자실 2번 일당은 10만원을 기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추가 구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면 설계 내용을 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2번 일당은 성인보험의 경우 적극 추천드리지 않는 보장입니다. 왜냐하면 보험료 대비 보장 금액을 감안했을 때 가성비, 즉 효율성이 매우 낮은 보장이기 때문이다. 입원을 장기간 하는 경우에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장일 수는 있지만
보험료를 감안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주위에서 입원하는 사례를 봤을 때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고, 암 수술 같은 경우도 15일 정도 입원하면 퇴원을 적용하기 때문에 입원 일당에 대한 그 보장의 어떤 가능성, 혜택, 그리고 보험료 대비 가성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는 그다지 효용성이 좋은 담보는 아니라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다만 태아보험의 경우 태아가 태어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할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성인보험과는 좀 다른 측면은 있지만, 태아보험이라 하더라도 태아가 태어나서 성장기 중인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아니면 중학교 가는 시점에서는 이 담보를 삭제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는 태어난 이후 한 2, 3년 정도 경과한 후 태아의 건강 상태를 감안해서 삭제 여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약담보입니다. 예약담보는 ADHD 진단비, 부정교합 치료비, 소아청소년 특정 성인병 진단비, 시력 치료비, 그리고 진성성 조숙중 진단비, 추간판 장애 수술비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외에 다른 여타 예약담보들이 있기는 하지만 보험료 대비 보장 금액을 감안했을 때 그닥 효율성이 없는 것들은 제외하였습니다. 이 예약담보는 가입 시점이 아닌 가입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자동으로 추가되는 보장으로서 보험료 또한 추가된 시점부터 납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보험료는 가입 시 전체 보험료에는 현재 보시는 보험료가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중요 수술비에 대한 보장입니다. 수술비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보장은 상해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면책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상해와 질병에 대해서는 여기서 보장 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1종부터 5종까지 보장하는 상해 수술비, 그리고 1종부터 5종까지 보장하는 질병 수술비입니다. 보험료 예산에 따라서 상해 수술비 1종부터 5종, 그리고 질병 수술비 1종부터 5종에 대한 특약을 추가할지 말지는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보험료 여유가 되신다면 이 정도까지는 추가하시는 것도 괜찮고, 만약에 보험료 부담이 조금 있는 경우에는 1종 5종에 해당하는 이 수술비는 제외하시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7대 질병 수술비라든가 16대 질병 수술비, 32대 질병 수술비, 72대 질병 수술비, 또 뭐 관열 수술비, 비관열 수술비 등등이 있는데, 뭐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수술비가 매우 좋은 보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험료를 감안했을 때 그다지 효용성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7대, 16대, 32대, 72대 등등의 수술비는 수술비의 보장 범위가 넓지 않고 특정한 질병인 경우에만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좀 유의하시고 어떤 수술비 특약이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외에 추가할 수 있는 수술비는 보험료 대비 보장 금액 그런 걸 가성비를 따졌을 때 추가할지 말지를 또 이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타 소소한 보장들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중요도가 매우 높지는 않지만 보험료 대비 가성비를 따졌을 때 추가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특약들입니다. 먼저 골절 진단비를 살펴보겠습니다. 골절 진단비는 치아 파절을 포함한 보장이 있고, 그리고 치아 파절을 제외한 보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치아 파절 포함 조건으로 가능하면 큰 금액을 가입하시는 게 좋지만 보험사마다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현대사의 경우 치아 파절 포함한 골절 진단비로 30만원, 그리고 메리츠화재 20만원, 하나손해보험 30만원, 흥국화재 30만원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이 보장 금액이 좀 크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가로 치아 파절 제외한 조건으로 가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상은 20만원, 메리츠화재 30만원, 그리고 하나손해보험 20만원, 흥국화재 20만원으로 구성이 돼서 치아 파절을 제외한 뭐 골절인 경우엔 모두 50만원까지 보장받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뇌성마비 진단비 2천만원 현대해상 구성 가능하고요. 앞서 뭐 결핵 진단비 30만원 보험료 대비 가성비 따졌을 때 추가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말기 신부전증 1,000만원 가입이 가능한데 그리고 메리츠화재 5천만원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천 이상 진단비에 대한 부분은 태아보험으로서 좀 중요한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의 경우 선천 이상 진단비, 선천성 뇌질환을 제외한 조건입니다. 20만원 구성 가능하고 선천 이상 진단비, 즉 선천성 뇌혈관 제외한 조건으로 200만원 추가 구성이 가능합니다.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진단비, 태아보험으로서 의미가 있는 보장이죠. 현대해상 1,000만원, 그리고 메리츠화재 1,000만원 구성 가능하고, 하나손해와 흥국화재는 어린이 심장 관련 특정 질병 진단비로 1,000만원씩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뇌혈관, 응급실 내원비, 응급인 경우와 비응급인 경우, 현대해상 응급인 경우 5만원, 메리츠 5만원, 하나손해보험 5만원, 그리고 흥국화재 5만원 구성 가능하고, 그리고 비응급인 경우 현대해상 3만원, 메리츠, 하나손해보험 5만원, 그리고 흥국화재 3만원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 담보 또한 태아가 태어난 이후 영유아기 때는 갑작스럽게 응급실 가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보장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어느 정도 건강 상태가 양호해지는 성장기 시점에는 삭제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질병 장애진단비 하나손해보험에 1천만원 추가 가입 가능하고요. 그리고 류마티스열 진단비 하나손해보험에 1,000만원 구성 가능하고,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비, 이 부분은 보험료가 저렴한 부분이지만 보장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담보들은 추가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현대해상의 경우 1,000만원, 그리고 하나손해보험 1,000만원, 그리고 흥국화재 2,000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증세균성 수막염 진단비 현대해상 3,000만원, 하나손해보험 1,000만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메리츠화재 1,000만원, 그리고 하나손해보험 1,000만원, 흥국화재 1,000만원 가입 가능합니다. 중증화상 및 부식진단비 2,000, 3,000, 2,000, 2,000 정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특정 감염병 진단비 보장금액은 크지 않지만 보험료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구성하였습니다. 화상진단비 현대해상은 100만원, 그리고 메리츠화재 20만원, 그리고 하나손해보험 30만원, 흥국화재 20만원 구성 가능합니다. 희귀난치성 7대 질병, 7대 질환 진단비 메리츠화재 1,000만원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음 각막 이식 수술비 현대해상 2,000, 메리츠화재 1,000만원, 하나손해보험 2,000, 흥국화재 2,000 가능합니다. 뇌내 손상 수술비 현대해상 1,000만원 구성 가능하고, 모야모야병 개도 수술비 현대해상 1,000만원,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1,000만원 구성 가능합니다. 사시 수술비 30만원 현대해상 추가 구성 가능합니다. 보장금액이 좀 작은 편이긴 하지만 보험료 또한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구성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상해 흉터 복원 수술비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동일하게 500만원 한도로 보장하는 조건. 요거는 이제 그 상해 흉터 부분에 대한 크기가 기본적으로 7만원씩 보장되는데 1cm당 7만원씩 보장되는데 최대 한도가 5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손해보험은 cm당 10만원 보장이 가능하고 1,000만원까지 보장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천 이상 수술비에 대한 부분은 요건 이제 태아보험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네, 현대해상의 경우 특정 이상 수술비 연 1회, 그리고 선천 이상 수술비 연 1회, 선천 이상 수술비 최초 1회 이렇게 특약이 여러 구분되어 있고, 메리츠화재의 경우 선천 이상 수술비 혀 유착증 제외한 조건과 그냥 선천 이상 수술비 담보로 나눠져 있고, 흥국화재 선천 이상 수술비 동일하게 혀 유착증 제외한 조건과 선천 이상 수술비 특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특약이 다 나눠져 있어서 이걸 단순 비교하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보장 내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특약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보장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혀유착증, 대설증, 기타 혀기형,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부위계, 선천성 음낭수정 등 다발성 선천 이상에 대해서는 30만원만 보장합니다. 그리고 다발성 선천 이상, 위에 말씀드린 이러한 다발성 선천 이상 이외의 선천 이상 질병으로 수술할 경우에 최초 500만원, 이외 이후에는 300만원을 보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리츠화제의 경우 혀유착증 20만원 보장하고 혀유착증과 대설증, 기타 혀기형,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부위계 등에 대해서는 150만원을 보장하고 이 이외의 선천성 질병으로 인한 수술 시에는 250만원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흥국화제의 경우 혀유착증은 30만원, 혀유착증 이외 선천 이상 수술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보장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천 이상 수술에 대한 미세한 차이점을 짚어드리면 현대의사의 경우 많이 발생하는 혀유착증이나 대설증, 기타 혀기형 이러한 이제 다발성 선천 이상에 대해서 30만원을 보장하고 메리츠는 혀유착증만 20만원이지 나머지 다발성 선천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수술은 150만원까지 보상한다는 차이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혀유착증은 현대상이 10만원이 더 크고 혀유착증 이외의 다른 다발성 선천 이상 질병에 대한 수술은 메리츠화제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어떤 선천성 이상 질병에 대한 수술은 현대해상 보장 금액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아탈장 수술비 현대해상 30만원, 메리츠화제 20만원, 흥국화제 20만원. 보장 금액은 크지 않지만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한 상해 수술비 현대해상 메리츠화제 500만원 구성 가능하고요. 어린이 개운 심장 수술비 300만원 현대해상, 그리고 메리츠화제 300만원, 흥국화제 1000만원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심장 시술비는 현대해상 200만원, 그리고 메리츠화제 100만원 구성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손해보험의 경우 어린이 심장 개용 수술 및 특정 시술비 개용인 경우, 그리고 어린이 심장 개용 수술 및 특정 시술비, 요거는 개용하지 않은 특정 시술인 경우, 요 특정 시술은 약관상에 정해져 있는 시술인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러한 담보 각각 300만원씩 구성이 가능합니다. 인공관절 수술비 흥국화제 500만원 구성 가능하고요. 인공와우 이식 수술비 이 담보는 이번 달 상품 개정되면서 새로 추가된 특약으로 500만원까지 추가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현대해상 1000만원, 메리츠화제 5천만원, 그리고 하나손해보험 2천, 그리고 흥국화제 5천 구성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대비 보장 금액이 아주 매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매우 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 현대에서 3천, 메리츠 2천, 그리고 하나 2천, 흥국화제 2천 구성 가능합니다. 특정한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 현대에서 3천, 메리츠화제 2천, 그리고 하나손해보험 1000만원, 흥국화제 3천 구성 가능합니다. 그리고 희귀 난치성 질환 수술비 현대해상 100만원, 메리츠화제 300만원, 그리고 하나손해 100만원, 그리고 흥국화제 150만원 추가 구성 안합니다. 척추측만증 수술비 현대해상 200만원 추가 구성 가능하고요. 네, 추가한 판장애 수술비 메리츠화제, 흥국화제 100만원 구성 가능합니다. 의료법률 비용, 의료사고로 인해서 어떤 소송이 발생했을 때 지원되는 비용으로서 현대해상, 메리츠화제, 하나손해보험, 흥국화제 모두 200만원까지 구성 가능합니다. 가족 일상 생활중 배상 책임은 모두 1억원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이 특약은 갱신용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하나손해보험의 경우 비갱신용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산모 특약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만 이 특약은 보장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태아보험에서 가입해야 하는 의무 조건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 구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해상의 임신 27주 이내 조산치료비 300만원 추가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 담보는 일시납으로 최초 가입 시에만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대해상에는 다운증후군 출산 담보와 그리고 임신 출산 관련 실손 입원 의료비 담보가 있습니다만 다운증후군 출산 담보의 경우 2천만원 보장 조건에 보험료가 한 18,000원대이고 그리고 임신 출산 질환 실손 입원 의료비 같은 경우는 한 14,000원대 정도여서 보험료 부담이 좀 될 수 있어서 이거는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구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납입 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해상 구댕굿 어린이 종합보험 암 진단시 그리고 유사암 진단시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양성 뇌종양,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 그리고 상해 및 질병 후유장애 50% 이상인 경우 납입 면제 적용받습니다. 메리츠화재 암, 유사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50% 이상 상해 및 질병 후유장애인 경우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암과 유사암, 뇌혈관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인 경우 면제받습니다. 흥국화재 암, 유사암 그리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50% 이상 상해 및 질병 후유장애인 경우 보험료 납입 면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보험료는 위에 안내드린 구성안으로 설계했을 경우 보실 수 있는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보장 내용을 변경을 하시거나 수정을 할 경우에 보장 내용에 따라서 보험료는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태아보험은 출산 전 보험료와 출산 후 보험료로 구분이 됩니다. 출산 전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아이가 태어나는 시점 이전까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이고 출산 후 보험료는 아이가 출산 이후에 납입하는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태아보험에서는 13회차 보험료를 유의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13회차 보험료는 출산 후 보험료에서 보장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납인 그런 특이하게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이 경과되면 1년 보장에 대한 태아 관련 보장의 보험료는 더 이상 납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출산 후 보험료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13회차 보험료를 기준으로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회차 보험료, 2회차 보험료, 출산 후 보험료, 13회차 보험료로 크게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1회차 보험료에는 그 최초 가입 시에 일시납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해상의 경우 특히 2회차 보험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 보험사의 경우 1회차 보험료와 2회차 보험료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 후 보험료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보험 가입 시 최초 1회차 보험료를 살펴보면 현대해상 63,380원 그리고 메리츠화재 36,284원 하나손해 48,000원대 그리고 흥국화재 46,000원대입니다. 현대해상이 보험료가 매우 비싼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최초 일시납 보험료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회차 보험료는 현대해상 54,000원대 메리츠화재 36,000원대 하나손해보험 48,000원대고 그리고 흥국화재 46,000원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13회차라고 말씀드렸죠. 13회차 보험료를 살펴보면 현대해상의 경우 38,000원대 그리고 메리츠 39,000원대 그리고 하나손해 5만원대 그리고 흥국화재 34,000원대입니다. 이 보험료가 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위에 보셨다시피 보장 내용이 보험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장 내용을 감안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태아보험이고 별도로 이제 단독 실손 의료보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독 실손 의료 보장에 대한 보장 조건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가입 조건과 보장 조건의 차이는 없습니다만 실손 의료비에 대한 보험료는 보험사별 그 손해율과 그 사업비 등의 차이 때문에 다소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의 출산 전 단독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료는 14,842원이고 출산 후부터는 22,520원입니다. 그리고 메리츠화재는 최초 가입 시 출산 전 보험료는 15,929원이고 출산 후 보험료는 24,172원입니다.
그리고 하나손해보험 출산전 보험료 14,854원, 그리고 출산후 보험료 25,424원, 그리고 흥국화재 출산전 보험료 27,000원대, 그리고 출산후 보험료 42,000원대입니다. 단독실손 의료보험의 보험료만 따지면 현대해상이 가장 저렴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없으셔야 될 부분이, 그 실손 의료보험은 1년마다 보험료가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최초 가입 시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그 이후의 보험료도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갱신 시점마다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률이 다르기 때문에 최초 가입 시의 보험료에 대한 비교는 뭐 근소한 차이가 있다 그러면 별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과 같이 설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태아보험과 단독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합산한 전체 보험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입니다. 13회차 보험료 6739원입니다. 메리츠화재 64,154원, 하나손해보험 75,620원, 그리고 흥국화재 76,962원입니다. 각 보험료는 보험사마다 설계한 내용이 다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보험료 대비 보장 내용에 대한 효율성을 감안하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세 만기 시의 보험료는 한 6만원대 전후가 가장 적합합니다. 만약에 그 이상으로서 가입할 경우엔 차라리 100세 만기로 가입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그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 하나손해보험, 흥국화재의 30세 만기 어린이 보험 보장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보험주치 주소와 상담 신청은 화면 아래를 참조하시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을 통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